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는 동일사주 다른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임상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동일한 사주지만 종종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임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정명론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한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리는 정명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명을 추론하게 되는데요. 정명론이라는 게 명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미래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타고난 명의 부귀빈천과 운의 기륭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명리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뭐 용신을 비롯해서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같은 궤적을 그려야 하는데 다른 삶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동일 사주를 임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경우보다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리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명론을 바탕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예정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명리 이론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명리학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명론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은 명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일사주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뭐 어떤 술사는 동일사주는 잘 오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맹한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이라면 사주는 한 50만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일 사주 하나당 평균 한 100개의 동일 사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누구든지 100명의 동일 사주 중 1명에 해당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일 사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명리학자를 비롯해서 현업에서 활동하는 술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가 현재 학계에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에 동일사주의 상이한 운명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쌍둥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 사례는 거의 본인 연구가 아닌 다른 책에서 그걸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동일한 사주가 다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사주 다른 운명에 관한 고찰을 쓴 적이 있고 명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동일사주가 어떤 변수가 어떤 삶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가 이제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동일명조 2명의 여성이 있어요. 먼저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두 분 다 모성애가 강해요. 아무래도 이제 봄에 봄비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른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한 명은 처음에 좀 하다가 그만뒀고 다른 한 명은 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7살 같은 달 같은 날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분 다 명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명리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상담과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상담을 많이 받으러 다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자녀가 일남일녀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부친 덕이 부족하다든가 뭐 같은 달에 몸이 아프다든가 뭐 그런 일들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유사한 공통점이고, 나머지 이제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동일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변수가요, 풍수 환경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본인의 직업, 배우자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환경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A는 현재 명리 상담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약사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제약 관련 전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딸은 미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는 운동선수였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선박 수리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랑은 다르죠. 그리고 이분은 이혼을 했고 아들은 캐디, 딸은 골프 선수예요. 사실 이 두 분은 아까 공통분모를 빼고는 뭐 거의 삶의 차이가 정반대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변수들이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사주 A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본인은 명리상담을 했고 배우자가 약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묘가 묘진 목국이 되는 게 아니고 묘술합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가져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관이 지금 남편이죠. 그죠? 근데 남편의 직업이 뭐예요? 이 묘가 남편의 직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약사니까 이 묘가 약초로 변해요. 약초로 변하면 묘술합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되는데, 추명가에 그거 나오죠. 묘유술 이자상봉이면 의학과 인연이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묘가 술을 만나면은 뭐 12운성으로는 인묘가 됐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 묘가 술을 만나면은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어질 때는 생목이 되지만 여기서 심어질 때는 말라요. 묘목이. 그래서 약초의 기운이 있고, 아들도 제약과 관련해서 전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묘술합이 더 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묘술합이 되면 이 저기 있는 묘목이 이런 상을 가져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요. 이 묘술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기토 제방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묘목이 상관경관을 못해요. 기토를. 그래서 A는 이 관의 제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원의 속성도 있잖아요. 남편도 되지만 정원. 그 정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물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안에서 목을 잘 키우고 있는 상을 가진 거죠. 이렇게 이제 동일사주 A는 이런 환경을 가졌고요. 동일사주 B는 본인이 운동선수였고 배우자는 선박 수리와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토관, 여기 남편이죠. 그죠? 남편 입장에서 이 묘가 직업인데 여기는 선박이면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전기전자 컴퓨터면 묘술합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전기박스라서. 그런데 이 배우자가
물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은 묘진 목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묘진으로 많이 가고 본인이 운동선수였다는 것도요. 여기가 이렇게 잔디구장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동일사주 A도 운동을 해보기는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주는 묘진만 됐기 때문에 운동장이 반밖에 안 되고 여기는 묘진이니까 운동장이 엄청 넓어서 운동을 오랫동안 했다. 특히 자식들이 골프 캐디를 하고 또는 골프 선수가 됐다는 거는 여기가 다 잔디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진 목국이 잘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월에 있는 이 묘목이 상관경관을 잘해요. 묘진 목국으로 변했으니까. 이 목국된 묘목이 기토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경관이 잘 되죠. 그래서 기질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삶에도 차이가 나고 이런 요소가 이혼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 기토 제방이 안정적일 때와 불안정할 때의 차이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토 제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러한 물상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임수가 임진도 원래 물통의 속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기토 제방까지 있어서 물을 확실하게 막으면 이 정원에 있는 연못과 같은 속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소심해요. 왜냐하면은 이 잔잔한 연못 같은데 누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소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뭐 그거는 이 물이 지금 연못의 이미지만 봐도 잔잔하게 조용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성정 때문에 남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를 극도로 꺼려요. 그러니까 유순하죠. 그리고 당연히 정원 안에서 유유자적하게 있는 상을 가졌으니까 가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도 그렇게 크게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많이 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담장 밖을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동일사주 B를 보면요, 이 사람은 묘진 목국으로 인해서 이 기토 제방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기토 제방이 무너지면은 흘러다니는 물이 돼요.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으로 지금 돌잖아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강물과 시냇물의 중간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물은 이렇게 막 흘러가려는 속성 때문에 자유분방한 데가 있어요. 좀 자유롭게 살려는 속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대범한 이유도요, 새로운 환경에 별로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은 매번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을 이제 선호하는 것도 정원 가정에서 벗어나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잘해요. 아까 그 소심했던 동일사주 A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상관경어까지 했으니까 거침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일단 상관경관으로 기토 제방이 무너졌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의 또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이 갇혀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기토 제방 안에. 그래서 물을 줄 때요, 요렇게만 물을 주게 돼요. 여기는 물을 안 줘요. 이제 그 이유부터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이 임수는 물이 제방의 통제를 잘 받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봄비처럼 화분에
이 묘목에 물을 자상하게 줄 수가 있어요. 섬세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이 묘목에다가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식 한 명은 욕심이 많고요, 한 명은 욕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월에 있는 묘목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시에 있는 묘목이고, 그런데 이 시에 있는 묘목은 봄의 묘목이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묘목은 임수 물을 끊임없이 원해요. 물론 이제 임수가 개수로 변해서 수생목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수생목을 끊임없이 원하고, 월에 있는 묘목 오빠가 먹어야 될 물의 목까지 얘는 바라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끝없이 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월에 있는 묘목은 얘는 소확행의 삶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월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묘목은 시에 있는 묘목보다 더 물을 많이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진토가 봄의 땅이죠. 그죠? 그런데 이 술토는 가을 땅이에요. 그래서 얘가 봄, 여름을 거치면서 충분히 성장을 하고 가을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성장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가을의 결실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제대로 크기 전에 가을 결실을 원하기 때문에 소확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돼서 많이 열매가 열리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 크고 적당히 열리는 열매에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감명을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뭐 복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감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일사주 A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니까 재물복이 있어요. 이 사주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술이 종교 철학도 되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화가 없어요. 재물 화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화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글자가 이 술이에요. 그런데 이 명리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술토가 종교 철학의 기운을 가졌잖아요. 그럼 내 식상을 거기에다가 쓰면서 묘술합화가 되니까 이게 경제활동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명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투자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향 땅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이 이득을 보기도 했고, 또 배우자가 묘술 합화를 함으로써 또 재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 배우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묘술 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재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 이 동일사주 B가 대차고 사나운 이유는요, 이 사주는 이 묘진 넓은 잔디구장에 물을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세요. 그리고 상관경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차고 사나운 기질이 있는 거죠. 아까 물 조리개로 묘목을 키우는 모습과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세게 물을 뿌리는 모습은 완전한 차이가 나잖아요. 상관경관도 하고. 그래서 동일사주 A는 살면서 남하고 다퉈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동일사주 B는 남하고 다투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허술한 것도, 당연히 스프링쿨러는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어느 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뿌리는 데는 효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하지 못하고 허술한 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사주는 자식 둘 다 운동의 소질이 있는 것도
여기가 이제 잔디밭이니까, 잔디구장이니까 당연히 운동에 소질이 있고 본인도 그런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들은 운동에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는 실제로 재물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재를 형성시키는 글자가 이 술토잖아요. 그죠? 이 술토가 재를 형성시키는데 이 술토를 활성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 묘목이 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일사주 A처럼 묘술합화를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묘술합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월의 묘목은 주로 묘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는 특화가 되어 있는데 재물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불리해요. 묘술합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부모 형제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식 둘을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묘진이 되되 가끔 부모 형제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돈을 끌어오는 상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 덕을 좀 받고, 아까 동일사주 A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 덕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돈하고 연결된 경제 활동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복도 좀 떨어지고 부동산 투자도 잘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재물복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주지만 사주 내에 존재하는 변수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용신만 적용을 한다든가 명리 이론을 적용해서는 그 사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죠. 만약에 어떤 역학인이 A의 동정으로 통변을 했다 쳐요. 그러면 벌써 B의 동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럼 또 B의 동정으로 맞췄다 해도 A는 완전히 틀리는 거니까 용신 이론에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어떤 사주든 그 사주 내에 존재하는 변수들이 다른 삶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동일사주 임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역학계는 이러한 변수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용신이나 명리 이론으로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그들의 환상이에요. 얼마나 공부가 얕고 연구를 안 했으면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용신만 찾는다든가 명리 이론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할 때는 용신과 명리 이론도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주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주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론이 정확했어도 항상 틀릴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연구해서 동일 사주의 다른 삶에 대한 변수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한 명리가 양지의 학문으로 올라서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몇 번 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